여튼 너의 2차 방정식 범위에서 우리 1번부터 유형 7번까지 했고 8번부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했어. 어제 잠깐 하려고 했지만 밥 먹다가 영상이 잘려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10번부터 9번부터인가? 통짜배로 유형을 쭉 갈게. 자, 엄마가 참 글자 좀 안 보인다고 크게 하라고 피드백 주시던데 너무 큰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하면 방정식은 2차식의 값이 있을 수 있지만 x-알파, x-베타는 0이 되거든. 이거를 풀면 물론 a가 1일 수도 있고 생략될 수 있지만 x제곱 a 빼자 귀찮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얘를 가지고 풀면 얘가 나오더라라는 거고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 꼴로 만들었더니 결국은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과 이 근을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더라 라는 거를 가지고 문제에서는 이거를 역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문제를 2차 방정식을 내놓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면서 아까 그 문제를 푸는 유형이 어제 했던 8번인데 이제부터 8번부터 9번, 10번, 11번 쭉 이거의 연장 비교야. 그래서 어제 한번 잠깐 봤던 421번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문제를 이렇게 나온다 했지. 2차 방정식 어떤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거 문제가처럼 얘랑 얘가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발휘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애초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뭐라고 봐야 된다? 2분의 3이라고 해놓고 내놓은 문제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구해라 라고 하니 얘를 통분하는데 누구처럼? 얘처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얘는 요 숫자 넣으면 끝난다 라는 게 8번의 대표적인 유형이었고 그래서 9번으로 갈 때는 손자 9번은 별거 없어.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9번은 별게 없기 때문에 아까 개념은 별게 없는데 이제 423번을 한번 볼게. 아니면 딴 거 볼까? 자 423번 그냥 문제만 볼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424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425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이꼴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맞지? 426번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하는 문제야. 그럼 나머지는 밑에 있는 게 물어보는 게 가로 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이거는 결국은 조리 있게 알파와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알파 베타로 변환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풀면 되고 유형 10번을 볼게. 똑같이 갈 거야. 유형 10번의 내용을 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잖아. 맞지?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427번 문제야. 2차 방정식 이건 풀어볼까? 풀어보기 전에 여기 있는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0 2차 방정식이지.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원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한 그놈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 나와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4알파 베타겠지. 얘가 뭐다? 5다. 이걸 가지고 K를 찾는 수인 거야, 역으로. 원래는 알파 베타 모양을 가지고 숫자를 구하는 거가 앞에였는데 이번에는 알파 베타 숫자를 정해주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개수의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야. 428번도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 상중하라고 나와 있는 난이도 제일 어려운 429번을 한번 풀어볼게.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를 읽으면 똑같지? 문제는 뭐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이꼴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똑같지? 맞지? 그렇게 해놓고 뭐를 구해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각각 절대값이 7이다. 맞지? 이 7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해라라는 거거든. 그럼 봐. 얘 절대값 더하기 얘 절대값 하면 7이라고. 맞지?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4. K를 구해란 말은 알파 베타를 구해란 얘기인 거지. 곱을. 얘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양수일 순 없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둘 다 음수거나 한 개는 양수, 한 개는 음수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알파 베타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아니라는 뜻이거든. 맞지? 근데 두 개의 부호가 같잖아?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을 씌웠으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부호가 다를 수 있지만 숫자는 똑같아야겠지.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라고 하면 이것처럼 둘 다 음수라고 하면 얘를 만들려고 하면 마이너스 3이나 0이거나 뭐 마이너스 1이나 2일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을 하면 3이 되지 7이 안 되거든. 그럼 얘도 아니란 얘기인 거야. 맞지?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 바꾸는 거 똑같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놈은 음수고 한 놈은 양수인데 한 놈은 음수고 한 놈은 양수인데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큰 놈의 부호가 숫자 절대값 숫자가 큰 놈의 부호가 음수겠지. 그리고 부호를 빼고 숫자로 보면 큰 놈이 작은 놈보다 몇 크다? 3. 그렇지. 그럼 뭐랑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8번, 유형 8번이나 유형 9번은 전형적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다면 10번은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에서 계수가 주어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있는 이 합과 곱을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의 어떤 숫자를 알려준 다음에 계수에 있는 미지수를 구해라 라는 게 유형 10번인 거야. 자, 유형 11번에 보면 오늘 배 엄청 붙네. 자, 두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 관계가 주어져 있대. 그 말은 뭐냐면 알파 베타가 주어지는데 두 근의 알파 베타가 주어지면 이래 풀면 되지.
알파가 아니라 봐. 2차 방정식을 지금 문제에서 430번 예를 들면 원래 똑같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게 아니라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맞지? 그럼 두 근의 b가 2대 3이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베타가 2a 3a 미지수 뭔지 몰라도 맞지? 그럼 두 근을 더하면 k 플러스 1 두 개를 곱하면 k 연립 방정식 나오지. 그래서 풀면 되는 문제다 라는 유형인 거야. 다 똑같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형을 조금씩 변화하는 거야. 12번은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라는 건데 뭐 이름만 이렇게 어렵지 별거 없어. 434번을 볼까? 이렇게 푸는 거지. 항상 이렇게 나오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에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맞지? 근데 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을 했더니 두 분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나왔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더하면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지. 그럼 a랑 b가 관계가 2차이라는 게 나오지. 요거 빼면 얘랑 2차인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이 a는 곱을 할 때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을 하면 이놈은 누가 나오냐면 a가 나오는 거거든. 맞지? 그렇게 해서 풀면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내면 AB가 나오고 AB에 B는 A랑 2차이 나는 거고 AB에 A 플러스 1 아니구나 그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나오잖아. 맞지? 얘는 B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1은 A니까 이렇게 해갖고 B랑 A랑 여기 2차이 나는 것도 뽑아내면 풀겠지. 그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라는 거야. 결국은 지금 유형 뭐 8번부터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모두가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네들을 전형적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냐 조금씩 응용해서 내는 문제냐 이 차이인 거야. 뭐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 이 유형들을 어떻게 풀이하는 거다라고만 설명하는 거 문제 풀이는 안 할게. 그리고 네가 풀이한 다음에 매겨보자. 자, 유형 13번.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 유형의 설명은.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똑같겠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까지는 전형적으로 똑같다 맞지? 여기까지 읽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해라라는 거고 맞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가 제곱인 놈을 구해래. 그 말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는 0일 때 이놈의 근이 알파 플러스 알파와 베타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5. 알파 베타는 얼마? 3이라는 얘기인 거거든. 다시 역으로 가서 원래 처음 했던 것처럼 3 마이너스 알파와 두 근을 3 마이너스 알파와 3 마이너스 베타를 가져래. 맞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두 근의 합은 6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네. 이 두 개 합이니까 얘가 얘니까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이래 푸는 거겠지.
이해했어? 아 이해 못했구나. 눈빛이 아, 알아갖고 지겨운 눈빛을 갑자기 뭔 말하냐 하는 눈빛이던데. 이 두근을 가질 때 이 두근의 곱은 이 두근의 곱은 9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잖아. 얘는 3이고 얘는 5 넣으면 숫자가 여기 상수가 나오겠지. 뭐 이래 풀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유형만 바뀌고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유형 14번은 14번까지만 설명하고 마치자. 앞에 우리 복소수 할 때 나왔던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에서 2차방정식 아까 처음 할 때 나왔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얘는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무리수거나 완전 제곱에 어떤 수의 제곱의 꼴이 안 나오면 무리수가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허수가 된다는 얘긴데 맞지? 그래서 이 ABC의 범위가 유리수다 라고 하면 A랑 B가 유리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놈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켤레가 있잖아. 맞지? ABC가 유리수다라고 할 때 어떤 근이 A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A 마이너스 루트 B의 켤레근을 갖는다.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2A분의 B가 허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게 A 플러스 루트 BI의 허수가 나오면 허수를 상쇄 못 시키기 때문에 A 마이너스 루트 BI가 항상 켤레근을 가진다라잖아.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때까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할 때 2차 방정식을 줘놓고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라고 할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을 문제를 내면서 이 ABC의 숫자가 ABC처럼 미지수라면 얘는 유리수다 실수다라는 말을 할 거고 굳이 그 말을 안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 앞에 있는 거를 2차 방정식을 첫 번째 문제인 441번처럼 441번에 유리수라고 했네? 맞지? 441번의 문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잖아. 여기서 ab는 유리수라고 했거든. 유리수 ab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한 근이 뭐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래. 여기는 1이니까 이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를 가지면 나머지 디아돌스냐? 디아돌이냐? 뭐 여튼 나머지 한 근이 마지막 남은 한 개는 디아돌이지. 얘는 뭐 항상 뭐다? 3 마이너스 루트 5다는 거잖아. 그때 AB를 구하는 거거든. 두 근의 합을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을 넣으면 B가 나오겠지. 그래서 AB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야. 결국은 남아있는 8번부터 유형 14번까지의 모든 유형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한 단계 더 꼬아낸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만큼 나머지를 네가 풀면 종일 문제 푸는 한 20개를 2차 방정식 뭐가 있을 때 두 근을 뭐라고 할 때 또는 한 근을 뭐라고 할 때는 문제로 끝날 거야. 그리고 너는 선임결을 가지고 풀면 돼. 아, 이 범위는 근과 계수와 이용하는 거구나 하면 될 거야.